안녕하세요. 통일부 이영아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3월 1일이죠. 105주년 3.1절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특히 통일 외교 철학을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 현장인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 3.1절 기념사에 대한 의의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면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3.1절 기념사에서 3.1 운동은 통일을 통해 완결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연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 운동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추구했다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 이념적 연속성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3.1 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이 되어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펼쳐서 해방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었고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릴 때 3.1 운동의 정신이 바로 이 통일을 통해서 실현된다 하는 점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연설은 통일뿐만이 아니고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에는 무장 독립운동이 있고, 그리고 외교 독립운동이 있고, 교육 문화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세 갈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 해설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갈래의 독립운동이 합쳐지고 어우러져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3.1절 기념사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숙제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영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죠. 분단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높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설에서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시고, 또 이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국제사회의 지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저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대외적인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해 8월 달에 열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 외교의 아주 커다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4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의미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뒤이어 열린 한영 다운인가 합의에서 영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자유평화통일 비전이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일 외교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간다고 한다면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이 더욱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추진해온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가치 외교의 금자탑이다. 앞으로 열리게 될 정상회담에서 통일 외교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헌법적 책무와 기미 독립 선언의 정신 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 이 기미 독립 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의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이 남북한의 동족 관계를 부정을 하고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한국과 통일과 관련된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런 대단히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아주 잘못된 행태에 대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일과 관련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이 그러한 반통일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독일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인간은 절대로 수단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엄연히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권 정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와 관련된 지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모두가 연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내부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해 나가야 된다.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언젠가 장관님께서 줄탁동시라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국민과 함께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신중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병아리도 그 계란을 부지런히 쪼아야 되지만은 밖에 있는 어미닭도 그 계란을 쪼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어에 보게 되면은 인능 홍도 비도 홍인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를 넓히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통일 지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 개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통일의 목표와 직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자유와 인권의 정진이라고 하는 가치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로 앞으로의 통일부의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제정세도 변화했고,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고, 또 북한 핵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을 반영을 해서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구상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인 제가 직접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수요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해서 이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그런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부지도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북한 인권뿐만이 아니고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든지 또 공산주의 피해자 박물관이라든지 동구권에 있는 그 인권과 관련된 그러한 기념관과 공동으로 전시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일부와 우리 정부가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들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을 해서 탈북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은 탈북민에 대한 차별의식을 좀 벗어내야 되겠다. 기업인들도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탈북민들을 더 잘 보살피게 될 때 국제사회도 이 대한민국이 통일을 할 의지가 있구나 또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 3.1절 기념사에 담긴 메시지와 의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